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캡틴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캡틴 TV 이 전신. 자, 오늘은 이곳은 노르웨이 여러 번 항해한 적이 있는 한 두어 번 정도 이미 왔었지만 오늘도 한번 사고가 난 게요. 여기에 진짜 이렇게 크게 있을 때 바짝 설정하고 가면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지도에서 페인트하게 표시되는 섬 무리들이 있었어요. 완전 암초지대. 여기를 직선으로 통과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도우섬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됐었어요. 우와, 이렇게 조금만 확대돼도 이렇게, 물론 차터보드에는 안전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여기가 또 경치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요 사이를 들어가가지고 예, 여행을 한번 했어 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일부러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암초지대였어요. 작은 요트로 천천히 이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요트가 좀 50m 이상짜리라서 약간 그렇게 안전하게 막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데는 아니더라고요. 안전한 마음으로 되게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암초지대고요. 경치는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암초지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트베르라는 곳인데요. 노르웨이 서해안 베스트란드주 솔룬 자치구에 있는 작은 암초 바이섬 군도래요. 그래서 본토 최서단의 섬 군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서단에 있는 거예요. 송네피오르드 입구의 북서쪽 북해와 맞닿은 곳에 위치한다고 해요. 주요 특징은 노르웨이 최서단 예, 우트벨 라이트하우스가 있고요. 과거에는 어촌으로 번성했지만 현재는 무인도고 여름철에만 관광객과 별장 이용객이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각광받는 관광 시즌이고 거기 온도는 13도. 와, 완전히 유럽 더위에 찌든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 별미의 장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 뭐 에어비앤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킹 시대부터 잘 알려진 곳으로 전설에 따르면 1066년 영국 원정을 떠난 하르드라다 함대가 이곳에서부터 출항했다고 전해지고요. 섬에는 바이킹이 칼을 갈았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 흔적과 오래된 예배당 터도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서해안을 항해한다면 우트베르는 노르웨이 최서단의 상징적인 등대이자 항해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여기가 이 암초지대가 우트베르고요. 우트베르의 모습은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저는 가까스로 이곳을 JHXV 50m 넘어가죠. 그 배로 지금 통과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J클래스 1930년, 1937년 지금 2배죠.
지금 22노트 뒷바람을 맞고 14노트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당시 1930년, 37년 기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바다의 F1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전장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3m에서 45m 사이, 마스트의 높이가 53.6m, 배 수량이 약 182톤, 벨러스트가 111톤, 그러니까 벨러스트가 2분의 1을 상회하죠. 182톤인데 111톤이 벨러스트. 그래서 안정감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J 클래스는 매우 빠르지만 다루기가 어려운 게 바람이 강할수록 엄청난 가속이 이루어지고 긴 수선장으로 높은 최고 속도를 내고 아름다운 외형이랑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회전 반경, 야 이거 진짜 아까 같이 그렇게 좁은 암초지대를 통과할 때 회전 반경이 매우 크고 그리고 또 느려요. 예, 밑에 엄청난 크기의 롱킬이 항상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킹과 자이빙 시 관성이 크다. 가는 힘이 커서 좀 태깅이 빠릇빠릇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항구에서는 조정이 어렵다. 좁은 항구 그리고 좁은 암초 사이 뭐 이런 곳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충분한 속도를 유지해야 방향 전환이 되지, 속도를 잃은 상태에서는 방향 전환이 거의 지옥입니다. 아마 속도를 잃으면 분명히 모터로 가동을 해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는. 그래서 바람 잘 받으면 15에서 20노트 속도를 내고 1930년대 요트 설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 보트, 레이싱 보트입니다. 53m 엄청 길죠? 50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160피트까지도. 가격은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뭐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가격입니다. 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돛대 하나가 뭐 한 2, 3억, 세일 하나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평민들은 알 필요 없는 가격. 운 좋게도 저는 이런 시뮬레이션 상에서라도 좋은 배를, 이걸 사려면요 여러분 되게 비싸요. 이거 이제 게임상에서 이 배를 사려면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1350 버블 정도 할 텐데요. 나중에 그 버블 환산해서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친놈이네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묶음으로 샀거든요. 마리나 하나랑 요 배 6대 모든 J 클래스 그거 거의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요. 1250. 근데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1350으로. 6대를 한꺼번에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대 가격이 원래 1350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를 사면 5대 플러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걸려서 이 섬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냥 지도상에서 안 보일 정도로 페인트하게 표시되는 곳인데, 물론 제 생각엔 되게 상징적이고 위험스러운 곳이라 반드시 암초가 잘 표시되어 있을 것 같지만, 주의해야 될 곳이라는 거. 되게 돌출되어 있어서 직선 코스로 그냥 가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잠들면 암초 사고 난다. 예. 그래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14노트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매뉴얼로 움직였으나 앞으로는 오토 내비게이션에 follow the route로 설정하기 때문에, 네, 세일 모드를 자동으로, 예, sunbathing 일광욕 모드로, 예, 일광욕을 받으면서 갈 정도로 배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sunbathing. 예. 네, 다음은 어떤 보트로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예. 자, my YS vehicle, 영사명 vehicle 50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쪽 바다는 베링해 협으로 이제 북극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쪽은 온도가 9도씨, 아까보다 조금 더 온도가 3도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쪽이 항상 온도가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위도라도.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베링해 쪽이 노르웨이 쪽보다 한 3, 4도 더 떨어진다는 거. 예, 같은 위동임에도. 지금 이 배는 베링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는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베링해를 막 지금 통과하고 있는, 예, 그런 입장이 아닐까. 아직까지 통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두 베링해의 가장 짧은 그 거리를 이동 중이고,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요, 정 한가운데 섬이 있어요. 예, 정 한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방심하시고 플로터 레이더도 없이 그냥 설정해 놓고 한 50회리 뒤에서 잠들었다가 사고 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항상 베링의 정 가운데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 이 섬이 어디 영인지, 미국 영일 확률이 더 높겠죠. 미국의 힘이 세니까. 베링 해협 사이의 두 섬, 큰 디오미드 섬,
그리고 작은 디오미드섬. 아, 얘네들이 하나씩 나눠 먹었네. 큰 디오미드는요, 러시아 영토라고 하고요. 러시아명으로 라트마노프 섬이라고 한대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하고요. 아마 여기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 같은 게 있겠네요. 그리고 작은 디오미드 섬, 미국 알래스카 영토이고요. 작은 디오미드는 거기는 약 80명 내외의 이누이트 원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도 있대요. 두 섬이 굉장히 가까운데 교류를 못하고 있다네요. 이쪽 이누이트랑 이쪽 이누이트랑 왔다 갔다 못한대요. 참, 우리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이쪽에도 있구나. 예, 큰 이누이트, 작은 이누이트, 이렇게 이제 디오미드 섬이라고 불리는 이 두 섬이 있는데, 이 두 섬 사이의 국경을 못 움직이게 한답니다. 네, 베링해를 지나면서 한 가운데 있는 섬, 두 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는 거는 저는 파워가 센 미국이 이걸 다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큰 거는 러시아 영토, 작은 거는 미국 영토 갈라져 있고요.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참 자유롭게 왕래했을 이누이트족이 제가 뜻하는 바처럼 선을 넘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YSV는 북극권으로 진입을 하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미션 계속해서 가능한 북극권 서클링 하면서 온도 측정하는 그런 역할로 온도 측정기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템퍼레처 측정기라고 얘기해야겠죠. 네. 네, 이제 거의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 중이고요. 겨울에도 얘는 계속해서 가능한 북극권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피아노. 네, 같은 J 클래스인데 원래 J 클래스 블랙 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제가 그냥 블랙 피아노로 바꿨어요. 블랙 펄이라는 이름은 예, 다른 요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인터넷에 유튜버를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블랙펄을 그 요트를 한번 보세요. 예. 그 요트가 아마 현존하는 범선계의 끝판왕이 아닐까, 럭셔리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이 블랙 피아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저는 만족하면서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여행을 할 텐데요. 블랙펄은 또 그걸 하나에 넘어선 단계입니다. 예. 자, 지금
얘가 수행하고 있는 24 casualties 24명의 희생자들. 이 미션 이름이 좀 기괴해서 말이죠. 이런 24 casualty에 관한 어떤 항해 기록이 있는지 AI한테 물어봤는데 생뚱맞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AI의 추측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뭐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Each of the 24 reported casualties require urgent medical supplies to the coastal. 24명이 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메디칼 서플라이가 그 어전트하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선을 보내는데요. 구조선을 보내는 건 좀 이 사람이 좀 개념이 없고 병원선을 보내야지 이 사람아. 여튼간 재미있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긴 했는데 병원선이란 개념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이 배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24곳 정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하나씩 구하는 그런 건데, 임무가 굉장히 좀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그런 디테일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안 느껴졌었던. 3번 다음엔 4번을 갈 텐데 5번 6번밖에 없는데 4번이 없어. 이해 못할, 이것도 약간 차이니즈 문명권 사람이 만들지 않았나. 원래 이제 차이나 쪽, 네, 차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사자를 되게 싫어해서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 이 사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죄를 많이 지으면 별 사소한 것도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뭐 숫자 따위에, 숫자 따위 마법을 믿지 않거든요. 예. 저는 하느님과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4층에서 살아도 겁나는 게 하나도 없이 4층 4호, 네, 4호실에도 뭐 입원할 수도 있을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그 사자라고 하는 거기에 뭐 죽음의 힘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어디는 죽음이 없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과정이며 단계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있을 때 살아가고,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이 결정이 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계속 이곳에서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겠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승천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겠고, 지옥 같은 삶을 또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무서운 것이겠죠. 여러분의 심장에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자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66자 따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그 수만 가지 광범위하신 하느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저의 철학입니다. 저는 무슨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금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필로소피를 전해드립니다. 와, 이렇게 그 옛날에 5-6대씩 편대를 이루면서 항해를 이렇게 안개 속에서 할 때에는 육안으로 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밤에는 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신호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신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예전에 무전통신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이럴 때는 바다니까 소리를 질러도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서 대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의 넘버와 숫자로 신호를 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해요. 참 과거의 항해사들의 그런 짧은 단편들을 읽어보니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블랙 피아노 얘는 24 Casualty라는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뭐 별거 아닌 약간은 좀 실망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무슨 항해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엮여져 있는 그런 여행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임이면 저는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24 Casualty 좀 바보스러운 아니 캐주얼티 배로 언제 걔네들을 또 싣고 병원으로 가. 말도 안 되지. 이 병원선 자체야겠고 그리고 캐주얼티가 저기서 25번 장소에 기다리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병원선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한다 그러고 다니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뭐 J클래스가 병원선이 될 만한 충분한 사이즈가 되죠. 엄청나게 배수량도 크고. 네, 병원선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 캐주얼티를 기다리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움직이려면 헬기로 움직여야지. 네, 하여튼간 거리도 짧지도 않고 엄청나게 좀 우스꽝스러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북쪽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죠.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 형태로 생겨서 북쪽 끝은 이렇게 오므려지는 그런
메르카도르 덮밥이 꽝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다음 4번 코스를 가야 될 텐데 5번으로 걸어가는 이상한 꼭 차이니즈가 만든 듯한. 아니 그냥 3번 다음은 그냥 4번 가지 왜 4번이 존재 안 하고. 아니면 내가 못 본 거야? 4번이 있어? 이게 4번이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이랑 8번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4번이 있나? 아니야, 4번은 보이지 않아. 7번만 보여. 7, 8, 5, 6, 4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전히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차이니즈적 사고방식 때문에 4번을 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놀라운 게 말이죠. 이 세일 어웨이가 유러피언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오늘 이런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약간 좀 생소하달까요? 아니, 왜 4번이 없어? 그게 서양에서도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4번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터부시하는 숫자는 13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이거 뺀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머메이드라는 사람은 중국 계통의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유럽 쪽 컴퍼니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중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4번을 뺐어. 그건 마치 이제 4층에 없고 중국에 가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바다 북해 노리엔시 이쪽은 한 번쯤 와봤었던 곳이고 저쪽 그린란드 쪽은 처음 가보는 곳이 되겠네요. 하여튼간 그다지 의미 없는 이슈라도 가는 곳곳마다 좀 의문점들을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면 재미있는 스토리들과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배로 건너뛰겠습니다. 날씨 정말 안 좋네요, 저기. 참, 온도를 얘기를 안 했다. 북쪽 온도라 이쪽 온도는 3도예요. 아까 노르웨이보다 훨씬 춥네요. 이쪽은 고위도예요. 이쪽은 거의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계 가까운 여름인데도 유빙이 많이 떠 있을 그런 위치예요.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는 구간입니다. 배를 조정을 좀 해볼게요. 오토 내비게이션을 팔로우 더 루트로 해놓고
예, 루트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추후에 노르웨이 쪽이나 예, 다른 쪽도 약간 루트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직선상으로 표현해 놓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요거 예, add waypoint에서 예, 쭉쭉 피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죠.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항로를. 예, 좀 티가 나게 이렇게 모가 나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보면 조정을 할 거니까요. 예. 여기도 이 항로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직선으로만 당겨놨어. add waypoint 해서 좀 티가 나게 해서 세부 조정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여유 있을 때 여러분들이랑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오케이. bot inventory. 제가 좋아하는 마이 가넷에게 임무를 하나 부여했죠. 타이타닉 일곱 처녀의 생존자 처녀인가 봐요. 그 여자들이 사는 곳을 찍어가지고 타이타닉 그 도착 그 뉴욕까지 가는, 타이타닉이 사고 안 났으면 갔을 그러한 여행인가 봐요. 정확하게 타이타닉 메이든이라. 자, 타이타닉 메이든이 이 배의 이름이었을까요?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튼, 타이타닉 침몰 장소, 그리고 뉴욕까지. 타이타닉 여행하는 곳 쭉 순회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타닉의 발자취를 밟아보는 가넷. 영국에서 리버풀 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아래 3번 기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사우스햄튼. 그 다음에 4번 기점 갔다가 다시 반환해서 침몰 장소로 이동하고 침몰 장소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고요. 아시다시피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 배는 두 개의 마스트를 가진 캐치 리그가 아닌 얄 리그입니다. 드문 배죠. 지금 영국 지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국 국기를 달고 있고요. 마스트에는 그 나라 국기를 달아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태극기로 달고, 이건 미진이니까 마스트, 메인 마스트 여기다가 영국기를 달게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마치 내가 이제 영국인이 아닌데 영국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좀 뭔가 미스매칭이 아닌가. 원래 깃발은 보통 대부분 이 정도 높이인데 좀 과하게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프래그는 사실 1번 위치는 국적을 표시하는 게 맞죠. 대부분이. 네, 태극기. 그리고 2번, 3번 위치가 싱가포르는 마누라 때문에 올려둔다고 하고, 여기다 이제 영국기 유니언 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나? 유니언 잭이 어디 있을까?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나? 잘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넷도 꽤 미션이 많은 그런 이래저래 미션 많고 대회도 많은 사랑 많이 받는 여트니까요. 구매해도 괜찮은 여트입니다. 속도도 상당히 좋고요. 얄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배를 50피트에 달하는 크기의 배를 한 척 소유할 수 있는, 이 제가 여기 세일어웨이에서 얄은 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애는 다 이렇게 생겼으면 캐치거든요. 근데 얘는 얄 리그입니다. 특별한 배죠.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배 중에 하나예요. 타이타닉의 발자취를 받아 뉴욕으로 가는 이 여행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남부지방으로 이동 중인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턴으로 이동 중인 가넷 50, 영국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노래 부르고 신나 자빠졌던 제 피러스, 자이 피러스라고 막 중간에 이름의 스펠링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나가지고 막 자이피러스 그랬다가 제피러스 그랬다가 그랬죠. 이 제피러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피러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네, 제피러스 양은, 예, 여러분, 굉장히 차터보드도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쪽 그리고 저쪽, 예, 이쁘게 두 개의 침대랑 베트, 그리고 여기에 벌스, 이거 벌스라 그러죠.
이 변기를 버스라고 버스 이렇게 해서 요티분들 해외 그 요티들이 변기 얘기할 때 출산 예 그렇게 오류로 번역돼서 자주 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배에 있는 변기를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토일렛이라고 안 하고 이쪽 앞쪽에는 예 항상 의뢰인 보는 형태의 선수 침대 형태, 그리고 선수 침대 끝단에서 예, 접이식이겠죠. 테이블이 있고, 이쪽은 조리 공간. 이걸 들어 올리면 이제 싱크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어. 잘하면 막 오븐도 막 열리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이고. 잘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잘 구경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실내를 잘 만들어 주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를 화장실은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어드미럴 씨가 자기가 만든 화장실 보여주더라고요. 그 뗏목에 보면 여기 뗏목 상품이 있거든요. 뗏목을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뗏목은 아무도 안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이템 중에 뗏목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나 사진 않겠죠. 근데 농담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아주 수색 변기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어드미럴의 개그 코드인가 봐요. 네. 아름다운 베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고요. 지금 위치는 얘도 두 번이나 좌초를 겪었어요. 이래저래. 여기가 그냥 루트 설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못 받고 엉뚱하게 흘러가지고 산에 기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바람의 방향을 잘 받아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팔로우 루트에 잘 가도록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자. 제피러스. 다음에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자. 너무 추운 데서 고생했다. 자, 이 두 배는 아직까지는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My JHXV. 이것도 상당히 북위도 쪽에 고위도에서 여행 중이고요. 앵커리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간 배랑 거의 똑같은데, 대만으로 간 배는 같은 이름의 크루즈라고 붙어 있는, 크루즈의 성격을 좀 더 많이 강조한 거라면 얘는 레이싱 요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똑같고요. 이름만 다릅니다. 여기는 따로 이름 부여를 안 해줬네. 예. 그게 스킨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스킨 설치를 하면 여기다가 이름이 아로 새겨지거든요. 앵커리지가 지금은 아침일 것 같은데요. 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JHX-V 크루즈 똑같은 밴드에 디자인도 똑같고요. 크기도 같고. 근데 이건 이제 크루즈를 위해서 만든 이렇트 J 클래스만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6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어메이징. 대만에 난리 났네. 대만 남쪽 바다가 오늘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데요. 어저께 바람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불어서 속도를 많이 못 냈었던 반면에 오늘 완전 남부지방 찍고 여기서 좀 산자락도 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괜히 또 험상궂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봐요. 이쪽으로 보면 산자락 같은 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선베싱으로 해서 좀 리핑을 해야 되는 날씨일 것 같아요. 네, 리핑 진행하면서 배가 훨씬 세워지는 그런 모습 보고 있습니다. 선베싱을 하면 배가 스스로 리핑 아래 단계에서부터 배를 접어요. 메인 세일을 접습니다. 네, 그런 가동을 하는 컨셉이어서 제네커를 내리고요.
집을 하나 더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쾌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대만 영토에서 대만 국기를 달고 대만과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대만 영토를 한 바퀴 돌고 타이베이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오키나와 쪽으로 향하도록 루트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최남단, 대만의 최남단 통과 중입니다. 대만의 최남단에 대한 설명을 좀 방향 전환이 돌아오네. TW로 돼 있네. 이쪽으로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산자락들이 안 보여서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굉장히 고산지대일 텐데. 대만의 최남단은 땅끝은 엘루안비라고 하고요. 핑동현에 있답니다. 핑둥시엔 켄팅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케이프고요. 북쪽으로는 타이완 해협,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루선 해협이 이어진다고 해요. 동중국해랑 남중국해를 오가는 선박들이 통과하는 길목이고요. 필리핀 북단과 대만 사이를 루선 해협 입구에서 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 지역에서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자, 이제 이곳을 터닝해서 북쪽 타이베이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팔로우 더 루트 설정 잘 되어 있고, 네, 다른 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왕대 글로브를 참여시켜 놓고 한 번도 안 봤구나. 급한 것들만 조정을 하느라 별 일이 없는 애들은 안 건드렸거든요. 과연 별일 없이 잘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어디까지나 내려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지금 네, 정말 잘 가지고 있네요. 네, 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 세네갈 쪽 거기서 이제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 희망봉이라고 하죠. 희망봉을 영어로 에스페란사 어떤 거일 것 같은데. Cape of Good Hope, 영어로 Cape of Good Hope래요. 희망봉. 근데 얘가 내 말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원래 처음에는 까보다스 토르멘토스, 토르멘타스, 토르멘타가 폭풍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고난, 뭐 그런 역경,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힘듦, 예. 그래 부정적인 이름이었는데 처음에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도 진짜 포 이름 중에 많이 귀에 들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그는 이곳에, 여기가 유명하죠. 아주 위험한 바다로. 그래서 까보도스 토르멘타스, 폭풍의 곳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름을 졌는데, 까보 다 에스페란사, 희망적인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Cape of Good Hop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봉을 최남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최남단은 케이프 아굴라스라고 따로 있대요. 그래서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희망봉을 통과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항해 명소라고 할 수 있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이제 남극 진입해서 남극으로 쭉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유도를 낮춰서 계속 남극으로만 항해를 하고, 지금 제피러스가 열심히 여행 중인 파타고니아 쪽으로 여행한 다음에 다시 프랑스로 상승하는 왕데글로
지금 아프리카 두개골 뒤쪽까지 여행한 상태입니다. 방대글로브를 수행하는 이모카 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빠른 배지만 이제 모노훌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카타마란이나 트리마란처럼 훌이나 아마가 더 이상 안 달려 있고, 딱 그 배 그 자체 하나, 예, 모노훌인데, 이 배도 낮에 보여드리면 좋지만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보여드리면, 예, 포일이 있습니다. 날개죠. 포일이 있어서, 자, 바람이 이렇게 때리니까 배가 이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 기우는 힘을 날개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포일이 이 밑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 포일 날개에 캔팅킬이라고 해서, 킬 자체가 보통 배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반면에, 얘는 이거를 추처럼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끝단에 붙어 있는 무게추로 최대한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움직여가지고 더 많은 힘의 바람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조절이 가능한 캔팅킬입니다. 그래서 캔팅킬과 이 날개를 통해서 이 배도 한 2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예, 그런 요트입니다. 이모카 60, 유명한 레이싱 요트고요. 이 요트들도 그 브랜드 뉴 상태에선 100억 가까운 그런 가격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이모카 60, 경주용, 특히 이제 반대글로브 1인 무기항 무정박 세계 일주여행이죠. 예.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프로비전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고요. 먹을 것이나 식량, 물, 보급 없이 여행하는 경기입니다. 무려 거리가 남극 순환 지구 한 바퀴를 4분의 1 돌고, 사실상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칠레 끝단에서 프랑스, 이 거리까지 이제 합산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레이싱 코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모카 60, 반데글로브 아프리카 지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는 오세아니아 북부에서 인도양 가까이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나우토스완
핀란드에서 만드는 나우토 스완 80피트니까 24m. 아까 J 클래스의 절반 사이즈 정도, J 클래스의 2분의 1 사이즈 정도 되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도 엄청나게 고가 요트죠. 우리나라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80피트짜리를? 아마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예. 여행 장소를 살펴보면 이 요트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지방과 뉴기니 큰 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환초들이 있어서 이쪽에 실질상으로 굉장히 좌초를 조심해야 된다. 그 웬만하면 그냥 뭐 통과하면 무사하게 통과하는 게 바다일 텐데, 이쪽은 그물 잡듯이 암초가 잡습니다. 예. 물고기처럼 피해 나가려고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20, 30까지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이리저리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네 번 걸렸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바람의 힘이 명확치 않아서 코스가 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만큼 여긴 그물망처럼 환호초가 있다. 그렇게 여기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예. 항상 볼 때마다, 지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벌써 이곳을 통과하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카르타를 아래쪽으로 도는 그런 코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위로 오다가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이 0번기쯤 방대글로브 얘랑 상관없는 마크고요. 다음 마크가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에 위치한 어느 섬인데, 나중에 이 섬의 항해사적 중요도와, 여기가 이런대로 말하자면 아덴만 그런 곳이라 여기가 해적 소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아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적들의 기지들이 숨겨져 있고 그런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트를 타고 저기를 항해를 한다면 저는 한국 배가 이제 청해진 부대인가요? 네. 그쪽으로 저는 이러이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문을 띄우고 가둘 수 있겠죠. 예. 참, 이 배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배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 좀 안에 캐빈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좀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이 요트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J 클래스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배수량도 크고 그 미션 큼직큼직한 거에 엄청나게 푸드랑 물 많이 집어넣어 놓으시고 한 5, 6개월 정도는 탐험할 수 있는 배입니다. 예. 50피트짜리 나우토, 이거 나우토 아니고 50피트짜리 세일어웨이 크루저 50풋,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얘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하얀색 배가, 네, 마이 50 블루워터 크루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아멜 50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멜 50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가는 편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거의 J 클래스급에 준하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나우토 스완인데요.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성능이 우수한, 예, 요트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을 한번 알아보자면 130버블, 너무 싸지는 않았구나. 가격은 좀 뗀뗀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까운 액수는 아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있는 그런 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의 많은 미션 같은 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우토 스완만에. 예. 그 프리 모드, 리미테이션 없는 모드에서 장거리 프로비전을 실을 만한 그런 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는 거의 다 한 바퀴씩 도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밝을 때 이 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아직 어두워지진 않았으니까. 오, 얘가 많이 가서 이제 어두운 곳에 있구나. 얘 그럼 뉴질랜드에서 더 많이 로빈슨 크루소 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야? 어, 저는 얘가 여기 남쪽에 그래도 저녁 근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지금은 밤권에 있습니다. 이 배도 제가 좋아하는 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뭐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고 뭐 아름답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디자인은 뭐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이분이 뭐를 좀 오마주해서 만들었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럭키는 그런 부분을 안 밝혀줘서 좀 많이 궁금한 점은 많이 있는 롱킬이고요. 네. 뭐 이런 형태의 배는 퍼시픽 시크래프트랑 아이런 패킷
42피트다면 발리안트 뭐 그 정도의 롱킬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좀 어떤 걸 오마주한 그런 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색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잡으셔서 제가 좀 세련되게 바꾼다고 보라색 스타일로 바꿔둔 것이고요. 나중에 날이 좋을 때 항상 틀어 드릴 때마다 신경 써서 틀어도 밤이 되고 두 번이나 그랬던 것 같네요. 밤에 틀어야 쟤는 낮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뭐 안 본 배가 없다시피 이 배는 이 배도 어두운 데 있을 확률이 높은데 맞습니다. 이 배도 제피러스랑 비슷한데 제피러스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형태의 캐치예요. 제피러스는 약간 고급 스타일의 캐치라고 하면 얘는 좀 저렴해 보이는 스타일. 아까 제피러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제피러스는 서양 문화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 봄의 시작, 새로운 출발과 희망, 순조로운 항해, 자유와 평화. 그래서 영어에서 제피어라는 단어는 지금도 산들바람, 미풍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대요. 범선 이름으로 제피러스라고 부르는 거는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래요. 순풍을 받아 빠르고 편안하게 항해라는 의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항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 여행. 제피러스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 오늘은 꽤 많은 배를 쭉 한 번씩 점검해 봤어요.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배가 몇몇 보이는데, 마음이 좀 여유로울 때 얘네들도 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요렇게 이동 중인 애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약간 의문점이 드는 곳들 한 두세 곳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예, 다음에 지속적으로 북극 온도와 항행 가능 여부, 그리고 좀 더 많은 곳곳의 지방들의 전승되어 오는 지식들 같은 거,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챌린지, 예,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